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트보드는 뭔지 아시죠? 작업하는 하나의 도큐멘트 문서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아트보드는 뭔가 작업을 하는 하나의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업할 땐 파일, 그 다음에 new. 자, 전 이렇게 들어갈게요. 들어가다 보면 얘를 눌러도 됩니다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다 어떤 문서가 들어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아이콘 또는 뭐 아이콘이라고 쓸까요? 아이콘.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웹. 어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 960에 56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를 사이즈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그 다음에 얘를 뭐 500에 500. 리졸레이션은 어드밴시드를 누르면 여기에 해상도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네요. 오케이. 이렇게 누르셔도 되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화면이 지금 나는 이렇게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에디트, 그다음에 플랫 밸런스, 그다음에 여기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자, 에디트, 그다음에 플랫 밸런스,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제너럴. 자, 이 부분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제너럴, 그 다음에 여기에 use legacy 뭐 파일 new 인터페이스로만 얘를 체크를 하면 CC에 관련되어 있는 new 도큐멘트 형식으로 열립니다. 오케이 눌러보고요. 다시 한번 파일에 new 이렇게 눌러볼게요. 자, new 도큐멘트가 좀 다른 형태로 나오죠. 이건 CC에 대한 형태고요. 아까 보였던 건 CC 이전 CS에 대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좀 설정된 게 있으니까요. 요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저는 그냥 close 하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 화면을 축소할 때는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렇게 화면을 이동할 수 있다고 했고요. 자, 얘는 하나의 문서에 도큐멘트에 하나의 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한 문서에 여러 페이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로 아트보드를 여러 개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 보면, 자, 파일, 도큐멘트 셋업 여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는 얘 도큐멘트 셋업 얘를 누르셔도 됩니다. 또 아니면 툴에서는 바로 이런 모양의 아트보드 툴이라고 하는 얘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트보드를 조종하고 아트보드를 만들고 도큐멘트에 대한 부분 어떤 거 설정을 변경한다거나 할 때는 세 가지가 있다. 파일에 도큐멘트 셋업,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옵션에 도큐멘트 셋업, 그 다음에 여기는 아트보드 툴. 자, 저는 여기 옵션에 있는 도큐멘트 셋업 얘를 누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픽셀이란 단위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에디트 아트보드가 있고요. 클릭하겠습니다. 자, 하나밖에 없죠. 자, 사이즈는 여기에 보시면 500 픽셀에 560 픽셀로 되어 있네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는 요걸 누르시면 돼요. 얘를 클릭하고 얘를 이렇게, 그죠? 또 내가 얘를 누르고 여기다 이렇게, 또 얘를 누르고 밑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는 몇 개의 페이지를 위치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겠고요. 하나의 문서에 도큐멘트에 4개의 페이지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누르면 여기 네임이 나옵니다. 아트보드 1, 아트보드 2, 아트보드 3, 아트보드 4.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요? 클릭하고 얘는 내가 얘를 자, 페이지 1. 자, 여기다가는 제가 얘를 페이지 2. 여기가 1페이지, 2페이지, 여기는 뭘로? 참, 3페이지, 페이지 3. 이렇게 우리가 이 아트보드마다 또 이름을 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페이지 4. 자, 페이지 1에는 제가 사용해야 될 아이콘들을 어떤 아이콘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캐릭터 관련된 아이콘들, 오른쪽에는 뭐 다른 어떤 내용들에 관련된 걸로 만들 수 있겠죠. 구분적으로 따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것은 우리가 여기 있는 얘 셀렉션 툴을 누르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죠? 그런데 자, 얘를 클릭. 자, 그럼 여기 뭔가가 변화가 있죠.
현재 선택된 아트보드에는 이렇게 까만색 테두리처럼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 했을 때 요거에 대한 숫자, 페이지 번호는 바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누르면 여기에 페이지 2, 누르면 페이지 3, 누르면 페이지 4. 자, 페이지 1.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눌러보시면 뭐 넥스트. 2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또 누르면 3페이지로 가고 또 누르면 4페이지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뭐 우리가 굳이 뭐 아주 꼼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알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쟤는 여기다 얘를 이렇게, 자, 누르고 지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델리트가 안 지워지네요. 이럴 때 다시 어디로 가냐면요, 도큐멘트 셋업. 자, 그 다음에 여기 에디트 아트보드, 그리고 누르고 델리트. 여기도 내가 얘를 누르고 델리트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델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지죠. 자, 지금 제가 이거와 이 페이지는 요 똑같은 500이 500인데, 자, 다른 하나는 좀 더 다르게 지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하나를 만들겠죠. 자, 클릭하면 저기다 이렇게 내가 만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여기다 얘를 쓸 수도 있죠. 자, 500에, 자, 여기는 내가 얘를 뭐 800,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위치를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는 거고요. 크기를 내가 따로 이런 식으로 얘를 조정해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시면 됩니다.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잘 확인해 보시면은 뭐 크게 뭐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요거는 요런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고 빠져나가겠습니다. 뭐 정렬이 같은 거와 관련된 거는요, 학습할 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확인하고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여기에.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일러스트에서 뭐 아트보드도 뭐 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몇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떤 식으로 크기를 정할 것인지에 대한 거,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 작업하기에 대한 종이 사이즈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정의해 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제 아트보드 툴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트보드 이제 도큐멘트 셋업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 진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는 거죠. 그리는 거. 자, 얘를 내가 이 상태에서, 자, 1페이지를 제가 컨트롤 플러스를 클릭하고, 자, 컨트롤 0을 누를게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1페이지에 대한 게 창에 꽉 채워지죠. 자, 컨트롤 0 뭐였었죠? 여기는 fit artboard in window, 창에 맞추기라고 되어 있죠. 얘는 100%를 보는 거고요. 자, 저는 뭐 컨트롤 0이든 컨트롤 1이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거기에 이제 패스란 무엇인가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패스란 무엇인가요? 라는 부분이 있네요. 패스는 흔히들 큰 윤곽선을 얘기합니다. 어떤 모양을 만들 때 그 모양의 윤곽을 만들어 주는 걸 패스다. 그런데 일러스트에서는 바로 걔에 대한 어떤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한 어떤 수치적인 개념을 동봉한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일러스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패스라고 저는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패스에는 뭐가 있냐면 앵커라는 부분과 선분과 핸들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냥 한번 볼게요. 자, 패스에 대한 학습을 하려면 먼저 여기 이 펜 툴 클릭해 볼게요. 펜 툴은 패스를 만들어 주고 패스를 운영해 주는 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클릭 했죠. 자, 여기 이렇게 점 하나가 찍히는 걸 앵커. 자, 또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이 앵커와 앵커를 연결해주는 요 선을, 그러니까 선분. 자, 또 얘를 내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또 선분. 근데 계속 따라다니죠. 그죠? 그러니까 마감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시작점에 가서 끝나면, 그다음부터,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컨트롤 Z 이전으로 돌아가고, 자, 다시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누르면 만들어지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 자, 제가 얘를 클릭. 자, 얘를 클릭. 자, 여기서 얘를 클릭. 자,
시작점에 가야 끝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끝부분에 도달하면, 시작점에 도달하면 지금 모습 보시면 펜 툴 오른쪽 하단에 동그란 모양이 보이죠. 자, 펜 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지금은 동그란 게 안 보입니다. 근데 요 앵커에 정확히 도달하면 동그란 게 보이죠. 그럼 걔가 바로 끝부분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클릭, 끝. 그죠? 마무리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만들다가, 이렇게 만들다가, 이 상태에서 끝나고 싶어요. 근데 계속 따라다니죠, 선분이.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ESC를 누르시면 그 선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걸 부를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시작되어져 있어서 다시 끝마무리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close, 닫힌 패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처럼 시작점에 가지 못하고 끝나는 거, 열려 있는 거라고 하죠. 얘를 오픈 패스라고 합니다. 열린 패스, 오픈 패스, 닫힌 패스, close 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앵커들이 연결되는 걸 3분. 요거 앵커는 수학적 계산을 이용하기 위한 각각의 어떤 연결된 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다가, 자,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쭉 가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얘 선택 툴로 얘를 일단 클릭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페이지에서 뭔가 만들도록 하게 돼 있네요. 자, 이번에는 곡선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곡선. 자, 곡선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자, 클릭. 앵커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또 누르면 뭐가 됩니까? 앵커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곡선을 만들려면 내가 얘를 곡선화, 호를 만들려면 이렇게 클릭하고 손을 떼면 안 돼요. 자, 다시 컨트롤 Z를 해볼게요. 하고, 자, 직선은 클릭만 하면 됩니다. 눌렀다 손을 떼면 돼요. 그런데 곡선을 만들 때는 내가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당깁니다. 이때 여기에 이렇게 당겼을 때 나오는 이러한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바로 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곡선을 만들어 방향을 바꿔주는 핸들. 자, 또 여기를 누를게요. 자, 이렇게. 그죠? 자, 누를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거를 자, ESC로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여기 따라다니는 요 선이 사라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나오는 얘는 우리가 바로 핸들. 어떻게 쓰냐면요. 자, 제가 여기는 얘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여기는 제가 핸들을 이렇게 바꾸니까 뭐가 되죠? 곡선의 방향이 바뀌죠. 자, 얘를 클릭하고 또 얘를 이렇게 바뀌면요. 그죠? 자,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전체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내가 선택을 하고 위치를 조정하거나 크기를 이렇게 조정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선택 툴. 자, 부분적으로 내가 어떠한 것을 변경하고 싶을 때 그래서 얘 누르고 부분적인 부분을 클릭. 자, 핸들이 나오면 얘는 곡선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핸들. 자, 앵커를 누른 채로 위치를 하면 아예 그 모양 자체의 위치, 그 앵커의 위치가 변경되면서 모양이 변경되면서 내가 곡선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핸들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패스를 화시킬 때는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거 보시면 면이 하얗고 선이 까맣죠. 자, 칼라 누르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집에서 하실 때 난 이렇게 표시가 안 되는데 자, 잠시만요. 네. 그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 칼라에 또 어떤 더 추가되는 형태의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옵션이 더 추가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랬을 때 눌러서 쇼 옵션 이거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이때 면은 투명을 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색상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어떠한 윤곽을 만들기도 전에 색상이 채워지면 많은 혼란스러우니까 이때는 펜 툴로 무언가 만들려고 할 때는
면은 투명을 주고 선에만 색상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운용을 해야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꼭 한번 요거 연습을 좀 잘 해봐 주십시오. 파일을 하나 열어봐야 되는데, 자, 여기는 지금 현재 지원되는 뭐 파일은 없네요. 연습을 좀 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까 삼각형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을 하나 또 좀 펜으로 직접 원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또 뭐를 만들어 볼까요? 뭐 여러 가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뭐 구름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펜 툴로 자, 삼각형 클릭, 모양은 아시죠? 이쪽 클릭, 자, 클릭, 클릭. 조금 삐뚤어졌죠? 그럼 얘를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놓고 끝나면 정확하게 맨 처음부터 해야 되지만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는 확률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조절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부분적인 조절을 해야 돼요. 셀렉션 툴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눌러서 당기고 얘 클릭하고 다시 눌러서 조정하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모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별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별 클릭하고 자, 클릭, 클릭. 자, 어떻게 할까요? 클릭. 네. 자, 요 정도 끝나겠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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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근데 별이 좀 삐뚤어졌죠? 그죠? 네, 자, 애초부터 잘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변경을 해야 된다고. 이때 어떻게? 다른 셀렉션 툴로 L 눌러서 수직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L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면 수직 맞추겠죠? 자, 여기와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네, 조금 더 내려와야 될 것 같고요. 얘와 얘도 틀어져 있죠? 그죠? 이렇게 수평이 맞춰지면 좀 더 잘 표현될 텐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제가 이렇게 움직여서요. 네, 이렇게. 자, 조금 넘어갔나요? 네, 얘를 이렇게 해서, 네. 자, 각도를 이렇게. 네, 좀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도 이렇게. 조금 뭐 비슷해지긴 하지만, 모양이 좀 이쁘진 않네요. 그죠? 어떤 이게 조절하면 이제 모양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갖춰지는 형태가 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각형을 하나 만들까요? 오각형. 자, 클릭하고 오각형.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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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클릭, 그다음에 클릭, 그다음에 클릭. 이렇게 되나요? 자, 육각형.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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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모양은 아까 좀 바꿔준다면 얘를 갖고 이렇게 조정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때 여러분이 대충 만들어 놓고 좀 이렇게 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가지고 자꾸 이 앵커를 움직여서 모양을 조절하는 연습도 많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 처음부터 모양을 정확하고 이쁘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자,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자, 다시 이제 이렇게 가시겠습니다. 자, 시프트 스페이스바 누르고 움직여 가지고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물결을 하나 만들게요. 물결을. 자, 그러면 여기다 펜 툴로 자, 클릭합니다. 자, 수평으로 왔죠? 여기서 클릭하고 손을 떼버리면 이제 더 이상의 곡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컨트롤 Z를 할게요. 들어가서 자, 누르고 어느 쪽 방이든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가거나 또는 위로 가거나 아래로 움직이면 곡선의 방향이 바뀐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손을 떼버리면 내가 하고자 하는 곳에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손을 떼버리면 모양이 이상해지죠. 그죠? 자, 컨트롤 Z요. 그러니까 내가 클릭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호의 모양이 만들어졌다면 그때 손을 떼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 가서요. 이제 핸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것을 만들 때는
곡선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냥 클릭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다음부터 여기는 직선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ESC 누르면 얘가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원을 만들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클릭. 자, 클릭. 클릭이 하면 안 되겠죠. 컨트롤 Z. 자, 누르고 드래그. 자, 정호를 만드는데 원을 조금 뭐 예, 이렇게. 그 다음에 누르고 수평으로 좀 움직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좀 누르고 위로 드래그. 여기 누르고 이렇게. 그죠? 자, 자꾸 연습 좀 해줘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뭐 딱 아주 뭐 마음에 드는 형태의 모양은 아닐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조절하는 거 다시 어떻게 해요? 자, 얘를 갖고 내가 얘를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 자, 어디를 조정할까요? 자, 위치를 조정할까요? 그럼 앵커를 누르고 이렇게 그죠? 호를 바꿀까요? 그럼 여기 핸들을 갖고 이렇게 자,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여기도 선생님 호로 바꾸고 싶어요. 여기도 호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때 여기는 이렇게 직각 형태를 바꿔줄 때는 어떤 걸 쓰냐면 여기에서 앵커 포인트 툴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클릭. 자, 그리고 얘를 누른 채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그죠? 호의 모양으로 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얘를 스페이스바로 다시 이제 일로 갈게요. 자, 여기는 얘를 갖고 뭘 할 거냐면요. 우리가 얘를 별을 꽃처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얘를 바레 셀렉션 툴로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변형할 건요. 여기를 클릭합니다. 꽃이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된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자, 저희가 이제 꽃을 하나 만들려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꽃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냥 직접 그려도 되겠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 위치를 이렇게 위치를 좀 옮기고요. 얘는 선택하고 델리트 누르면 지워집니다. 델리트 얘를 누르고 위치를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자, 그냥 펜 툴로 만들어 볼게요. 자, 펜 툴로 눌러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자, 여기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는 보시면 아까 제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 각이 딱 지는 부분이죠. 그죠? 각이. 자, 지금처럼 내가 여기를 많이 이렇게 드래그 한다면, 그죠? 이게 꼬이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자, 다시 여기 앵커 부분을 탁 누르면, 이제 그 한쪽에 있는 핸들이 사라져 버려요. 한쪽에 있는 핸들이. 자, 누르고, 또 드래그. 그죠? 자, 제가 땡기기를 어떻게 뜻하세요? 자, 클릭하고 드래그. 자, 지금 아래로 당겼죠? 아래로 당겨서 생기는 이 핸들은 진행되는 핸들이에요. 진행. 자, 좀 계속 얘를 누르고 드래그. 그죠? 이쪽이 진행되는 핸들이에요. 이 진행된 핸들이 이 진행 핸들이 없어지면 직선 형태로 바꾸는 거고요. 이 핸들이 있으면 계속 이런 식의 모양으로 곡선이 됩니다. 직각이 되려면은 내가 이 핸들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 앵커 얘를 클릭하고 누르고 드래그. 컨트롤 Z. 이거 컨트롤 Z. 자, 좀 만들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죠? 네, 자, 누르고 드래그. 자, 또 누르고 드래그. 그죠? 또 여기 누르면 직각. 자, 또 누르고 드래그. 또 여기 누르고 드래그. 그죠? 그럼 이렇게 꽃잎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핸들을 이용해서 뭔가 만들려면은 사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여백에다가 우리가 만들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따라서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부분은 지금 없으니까 일단 제가 그리는 거고 연습이니까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계속 만드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좀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제가 얘를 가지고 여기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직각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요. 앵커 포인트를 가지고 볼로 여기에 직각된 부분을 눌러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않되겠죠. 그죠? 꼬였잖아요. 지금 다리가 이렇게. 그죠? 자, 또 얘를 눌러서 이렇게. 자, 제가 눌러서 여기 이렇게. 자, 얘 눌러서 진행이 지금 현재 시계 반대방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시계 반대방으로 끝까지 가셔야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시계 방을 꺾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시계 반대방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선택 툴로 얘를 풀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어떤 이제 모양을 변경할 때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자, 여기다가 한번 할까요? 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요. 얘를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변형을 시켜야 되잖아요. 자, 거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달 셀렉션 툴로 선택하면, 자, 우리가 조종하고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건 앵커예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부분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조절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앵커가 있어야 되거든요. 볼까요? 앵커가 없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요 가운데에 대한 요 부분의 선분을 제가 쪼개듯이 쪼개서 얘를 움직이려면 얘를 눌렀어요. Add Anchor Point 그리고 여기다 중간에 얘를 딱 클릭합니다. 그리고 달 셀렉션 툴로 얘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또 계속 Add Anchor Point로 여기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달 셀렉션 툴로 얘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달 셀렉션 툴로 Add Anchor Point로 얘를 클릭하고 또 얘를 갖고 이렇게 움직이고요. 자, 또달 셀렉션 툴로 셀렉션 Add Anchor Point 클릭하고 달 셀렉션 툴로 얘를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죠? 이렇게 모양 바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게 이제 별 도형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별 도형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자, 이때 별 도형을 이용해서 뭘 만들 거냐면, 육각형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 이런 식의 형태로. 자, 이때는 불필요한 앵커를 삭제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이 앵커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는 건 뭐냐면, 지우는 게 아니라, 델리트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삭제된다고 할 수 있는데, 삭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그 제외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외하면 이 양쪽에 있는 앵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앵커가 없어지니까 그걸 연결하고 서로 앵커를 서로 다른 이제 떨어져 있는 앵커를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얘 누르면 이렇게 그리고 오각형이 되네요. 그죠? 오각형이 이거는 뭐 잘못됐네요. 제가 얘를 모양을 조금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럼 얘를 이런 모양으로 제가 얘를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를 가지고 앵커를 눌러서 이렇게 여기도 내가 얘를 이렇게 비슷하게 또 되어지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요것들을 정확하게 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얘는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죠? 여기를. 자, 그래서 대충 한번 제가 써 봤습니다. 자, 선의 모양을 한번 바꿔 볼게요. 선택을 하고요. 선의 두께를 하는 건 어디라고 했었죠? 자, 여기 쭉 내려가서 요거라고 했었죠. 그죠? 자, 얘를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누르면 두꺼워집니다. 그죠? 자, 우리가 가끔마다 점선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선택을 할게요. 점선은 여기 없네요. 어디 있냐면요, 스트로크에 대한 위를 눌러서 쇼 옵션을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데시드 라인이라고 하는 걸 탁 눌러버립니다. 점선이 되죠. 점선.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여기 뭐 이게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자, 그 다음에 또 뭐랄까요? 자, 얘를 한번 딱 클릭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확대를 좀 해서 보면은요, 끝이 뾰족하죠. 그죠?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요, 코너라는 부분이 있죠. 코너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직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다시 해놓고 보면요, 좀 동글동글해졌죠.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동그란 모양을 만들고 싶다면, 선의 그 각이, 선의 각 부분을 그렇게 만들고 싶다면 바로 얘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각진면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선택하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인 스트로크는 뭐냐면 패스를 중심으로 해서 선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든지 밖으로 들게 되는지, 이게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죠. 얘는 뭐가 됩니까? 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센터가. 자, 요거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자, 요거는 어떤 거 갖고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요? 자, 또 위에 가서 보여드릴 수 있나요? 네, 자, 여기 갖고 보여드릴까요? 자, 자를 클릭하고 이걸로 1페이지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 놓고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화면을 이동했습니다. 손바닥에 나왔다는 건 제가 얘를 눌렀던 것 같다는 거고, 얘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제가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냐면요, 바로 캡, 얘를 눌러볼게요. 끝이 이렇게 둥글둥글해지죠. 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점선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죠? 선택을 하고 뭐 합니까? 데시드 라인을 딱 클릭하면 점선이 만들어지죠. 근데 얘는 길이가 있는 점선이잖아요. 데시 점선이에요. 데시 점선인데, 자, 요거를 우리가 동글동글한 점선을 만들고 싶을 땐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데시, 얘를 요 두께만큼으로 조정을 합니다. 1.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캡, 얘도 여기 0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0. 그리고 캡, 길이가 없죠. 데시는 길이니까, 데시 점선이 데시의 길이가 없어야 동그랗게 되는 거잖아요. 캡, 간격이라고 해요. 이렇게. 너무 많이 간격이 떨어졌네요. 좀 줄여볼게요. 좀 더 줄여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를 우리가 보면, 자, 바깥을 넣어서 먼저 풀어볼게요. 점선이, 동글동글한 점선이 만들어지겠죠? 선택하고 이 위드를 조금 키워볼까요? 5포인트. 조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 간격을, 이 데시의 간격을 조정을 합니다. 간격을. 여기다 내가 얘를 5포인트니까 10포인트 줘볼까요? 자, 이런 식의 또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죠? 자, 이런 거 연습할 때는요, 해놓고 그냥 쭉 따라가시지 말고, 그죠?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잘 조정해 보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잠깐 썸네일 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화살표를 하나만 여기다 놓을까요? 자, 선택하고 화살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가구 같은 거 보면요, 이게 선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에 선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될 수 있죠. 아예 제가 여기를 이렇게 이런 식의, 여기 이렇게 화살표 또는 한쪽 방향의 화살표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얘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 설명드릴게요. 자, 선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얼로우 헤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얼로우 헤드 눌러서, 자, 아까 같은 모양은 요거였죠. 얘를 여기서는 조금만 더 내려볼게요. 자, 요거. 자, 그럼 이쪽에 얘도 요거 시작과 끝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죠?
자, 다시. 자, 요거 갖고 한번 해볼까요? 선택하고. 자, 어느 쪽에? 제가 얘를 이렇게 그렸죠? 그럼 시작이 여기에요. 끝부분이 여기에요. 이쪽에다 오른쪽. 내가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 갔으니까 오른쪽 부분에다가 화살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얘가 시작, 얘가 끝이거든요. 눌러서 여기다 내가 얘를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의 모양이 또 만들 수 있죠. 점선을 만들고 싶으세요? 누르고 뭐가 되죠? Dotted line. 자, 길이가 있는 점선이니까 여기다 내가 얘를 쓰겠습니다. 자, 여기다 내가 12 이렇게.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네, 이런 식의 점선을 만들죠. 간단하게 또 이런 효과들도 우리가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좀 더 나중에 좀 더 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네, 뭐 요 정도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요거 한번 운영해 보면서 잘 좀 이해를 해보고 싶으면 되겠고요. 요번에는 제가 한번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연습하느라고 하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펜툴로. 자, 학습 시간에 할 거예요. 할 건데 이걸 펜툴로 한번 이것저것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죠.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펜툴은 그냥 한번 따라해서 딱 끝나면은 절대로 어떤 그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변형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하트하고 간단하게 나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데스 라인 껐어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하트예요. 클릭. 누르고 드래그. 자, 누르고 드래그. 자, 여기 정도 이렇게 누르고 드래그. 자, 하트는 여기가 좀 각이 져 있죠. 이렇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를 클릭하면 핸들이 없어지고 각이 질 거란 얘기예요. 가서 이 정도 갈까요? 클릭하고 살짝 드래그. 여기 가서 누르고 드래그. 누르고 드래그. 하트 만들어졌죠? 조정해야 되잖아요. 다른 셀렉션 툴로 누르고 위치를 이렇게. 그죠? 네. 딱딱딱 그려주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흰 여백에다가 아무런 기준되는 그런 모양들 없이 그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잘 이렇게 좀 조정을 하는 습관을 자꾸 해서 좀 이쁘게 만들어 보려고. 자, 이건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한번 공부를 해 보셔야 되거든요. 아이고야 안 이쁘네요. 자, 좀 더 찌그러지나요? 아, 여기에서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되고요. 핸들이 좀 너무 길면 이런 모양이 돼요. 좀 줄이고, 그죠? 저기도 이렇게 하는 건 줄이고 이런 식으로 좀 자꾸 조정해서 자꾸 어떻게 하면 좀 이쁘게 얘를 내가 조정해 볼까를 자꾸 노력을 해 주셔야, 그죠? 네, 노력을 해 주셔야 모양이 잘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조정해서 자, 이렇게 좀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하트. 자, 나비. 나비의 모양은 어떤가요? 자, 나비의 모양은 우리가 얘를 이렇게 만들면 되죠. 나비 모양은 아이고야 이게 아니죠. 자, 다시 해보면 나비 모양은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나비 모양이잖아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클릭. 조금 더 멀리 가서 클릭, 드래그. 그죠? 자, 얘는 좀 이렇게 확 넘어가서 누르고 드래그. 꺾여야 되죠. 그죠? 누르고 드래그. 여기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그죠? 자, 또 꺾고 여기다 놓고 드래그. 또 여기를 누르고 드래그. 클릭하고 또 다시 이 정도 갈까요? 가서 드래그. 또 여기까지 가서 드래그. 이렇게. 자, 그다음에 스페이스번으로 화면 좀 이동할게요. 자, 근데 좀 뭔가 잘 어색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셀렉션 툴로 내가 얘를 이렇게 놓고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자, 우리가 얘를 아무런 밑그림이 없는 상태로 뭔가 그리면 잘 안 그려집니다. 왜냐면 이게 수평 또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크기, 각도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보다 보면 많이 틀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자꾸 이런 것을 한 흰 여백에다가 무조건 그리려고 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잘 나오질 않습니다. 모양이. 여러분들 요거 이런 거 이렇게 만들 때도 좀 되도록이면 그죠? 되도록이면 자꾸만 그림을 그려서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찍던가 그렇게 가지고 와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조금 이렇게 구성되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뭔가 뭐 나중에 또 좀 더 잘 조정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겠죠. 더듬이. 자, 여기다 클릭하고 예 눌러서 더듬이. 자, 끝나야 되죠. 돌아오는 거 없죠. 오픈 패스가 해야 되는 거죠. 클로스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닫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놓고 ESC. 그 다음에 다시 얘를 갖고 선택을 풀고 눌러서 여기에 이렇게 클릭. 아이고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할까요? 그냥 예. 누르고 들어야죠. 자, 그 다음에 다시 ESC. 자, 그럼 얘가 이렇게 하나의 나비처럼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요거 하실 때 쭉 한번 들으시면서 자꾸만 이게 핸들도 움직여서 자꾸 뭘 해야 되냐면 자꾸 이제 이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연습입니다. 방법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런 요령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 마우스에서 조작하는 것 자체가 충분하게 익숙해져 있지 않다면 아무렇게 해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보고 치면 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빨리 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치죠. 또 마우스는 어떤 사람 잘 다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우스를 못 다루는 사람이 있죠. 그럼 잘 다루는 사람은 얘를 처음 잡자마자 잘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많이 만지고 많이 활용해보고 많이 어떤 역할이 있는지를 자꾸만 예, 생각하고 예, 연습하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요거는 자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연습을 자 요거는 전 닫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 패스에 대한 것까지 했습니다. 아마 월요일날 패스에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아무래도 예,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건 좀 연습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스. 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331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 한번 대충 제가 훑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한번 연습하시고 운용해 보셔서 좀 익숙해지도록 물결도 만들고 산도 만들어 보고 산 쉽잖아요. 이렇게. 뭐 이거 산이죠, 뭐. 그죠? 예. ESC 누르면 끝. 그죠? 있으면 끝. 이렇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움직여요.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갖고 이렇게 또 설명이 또 들어가게 되네요. 그죠? 저기는 뭐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저렇게 자꾸 해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네, 월요일에 다시 또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